진단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은 헤르페스 확진을 할 때 대개 산부인과에서 하시게 되는데 질 쪽 또는 자궁 경부에서 면봉이나 솔 같은 걸로 검체를 얻는 게 비교적 정확한 진단법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진단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반면에 남자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소변 검사를 통해서 남자의 경우에서 그 헤르페스 진단이 된다 안 된다 또는 음성으로 나온 거는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서 소변 검체를 통해서 헤르페스 검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남성용 항목에는 헤르페스 같은 항목은 없습니다. 12종이 아니라 6종에서 7종 정도를 보면은 충분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헤르페스 검사가 포함이 돼 있고 소변으로 PCR 검사를 하면은 헤르페스가 음성 반응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남자 여자 공이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은 수포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병변이 있을 때 수포를 터뜨리거나 수포를 포함한 피부 주변을 면봉 또는 솔 같은 걸로 긁어서 검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검체 자체가 피부 병변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검사 방법은 PCR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보는 게 좋다. 그러면은 수포 증상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냐? 나는 무증상인데 검사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 지금 얘기한 그 검사는 못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SV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의료보험이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속 키트 검사도 있어서 혈액을 채취해서 뭐 한 20분 정도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키트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비급여 항목이 되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겠습니다.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포진을 보통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HSV 타입 2는 제니탈 허피스라고 해서 생식기 주변의 병변을 일으키는 성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타입 1은 주로 입술 주변, 구내, 안면부의 포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 다 접촉성으로 전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타입 2형을 보고 성병, STD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강성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술에 타입 1이 있던 게 성기 주변, 생식기 주변으로 전염돼서 아래쪽에도 타입 1이 검출되는 경우도 보일 수 있고요. 또 제니탈 허피스가 있던 분이 구강성교를 통해서 안면부로 병변이 옮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개의 경우 타입 1, 2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지, 타입 1은 무조건 성병이 아니고 구강에만 있고 타입 2는 음부 쪽에만 생기고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콘돔을 끼면 도움은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그 STD, 유도염, 질염보다는 도움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얘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생기는 병변이거든요. 잘 생기는 부위가 남자로 치면은 그 성기가 있으면은 기둥에도 잘 생기고 귀도 하부 쪽에도 잘 생기지만 음모가 나는 복부 쪽, 성기가 시작되는 부위에도 잘 생깁니다. 근데 콘돔이 과연 그 부분까지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음모나 복부까지 다 덮을 수 있는 콘돔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콘돔이 예방에 도움은 되지만 당연히 권장을 하고요. 근데 너무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사항은 조금이라도 수포병변이 의심되거나 또는 그 본인만 아실 텐데 전조 증상이 지금 좀 올라오는 것 같다. 그때는 일단 성관계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약을 써서 수포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금욕기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헤르페스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병률이 여러 연구에서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한 30%에서 60%까지 보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많은 환자들이 이미 걸려 있고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알게 모르게 이미 바이러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내 몸 안에 있는 거고요. 많이 피곤하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뭐 술, 담배, 커피, 밤샘, 뭐 수면 부족, 잦은 성관계 이런 걸 통해서 전신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그 해당 부위에
그 점막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때 병변이 발현이 되는 거죠. 감기를 저는 보통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 우리가 감기 걸릴 거를 미리 걱정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증상이 심하면 빨리 병원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 쓰는 거잖아요. 헤르페스도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처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것만 잘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주의하셔야 되는 뭐 몇 가지 상황 중에는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부부 사이에서 헤르페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했을 때 출산 당시에 그 헤르페스 병변이 여성의 어떤 아기가 나오는 산도에 있으면은 태아한테 전염이 되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특정한 상황들을 빼고는 헤르페스 자체가 그 조기에 관리만 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염도도 높고 여성분께 전염됐을 때 자궁경부 암 같은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이슈가 항상 큰 문제고 그래서 가다실 라인 같은 주사를 맞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헤르페스는 백신은 없지만 관리를 잘 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질환은 아닐 것 같습니다.